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그 다음에 뭐 돈도 벌 수 있는 또 버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제 12월인데요.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는 듯한 느낌인데, 여러분들 올 계획 잘 세우셨습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을 잘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년 계획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거시적인 어떤 관점, 그리고 큰 슈퍼보스에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어떤 경기 상태, 경제 상태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지금 최근에 강남 쪽도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서는 아파트 가격에 2차 충격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기가 그만큼 어렵고 부동산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과연 또 뭘까요? 자, 지금의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인 심리 위축은 바로 금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대급이죠. 여태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렸던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1, 2년 동안 최단기간 동안 금리를 미국 연준 금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5%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3.5%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금금리, 당연히 대출금리도 올라가죠. 대출금리가 7%에 육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런 상황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이 위축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금리 동결화했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바로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위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는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투자 심리는 서서히 회복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한번 투자를 하면 단기간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3년, 5년 정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해서 파는 시점에 경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은 경기가 안 좋고 금리 최고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시점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투자 심리가 가장 위축된 이 시점이야말로 오히려 부동산을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입지를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다시 유동성이 풀리고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하는 시점에서 투자 심리가 극대화가 될 텐데요. 그때 오히려 또 팔고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관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면 향후에 3, 4년 후에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 토지는 금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똑같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금리에 민감하죠. 특히 주식 같은 경우 같은 게임 같은 경우,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 그런 회사들은 성장성이 높다 보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어떤 현상이냐면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땅 중에서도 개발지 토지 투자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리하고도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욱더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새만금 투자 심리가 가장 바닥인 이 시점이야말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이번에 새만금 개발 청장이 브릿지경제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새만금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이제 너도 나도 눈독 들이는 동부가 경제 허브로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데요.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느낌과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었고 새만금 또한 어떻습니까?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물밑에서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지금 눈독 들이는 어떻습니까? 새만금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새만금 당연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이 서울 용산구 새만금 투자 전시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은 최근 브릿지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새만금의 성공을 자신했다고 합니다. 자, 새만금에 대해서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저는 새만금 개발청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새만금 개발청 있지만 새만금 개발청은 브레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만금과 밑그림과 청사진을 그려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새만금의 전반적인 행정적인 어떤 그런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새만금에 대해 새만금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새만금 개발청장이 새만금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라는 거, 앞으로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미소에서 어떻습니까? 그 표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무려 8조 7천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기업 유치 성과를 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올해 안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려 10조 원의 기업 유치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름 안에 무언가가 터지지 않을까요? 좀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국책 사업이었지만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새만금은 올해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국가 첨단 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게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과 배경을 깔아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자, 이번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주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국가가 민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는 8조 원 이상이 들어왔고, 그리고 올해 한 목표는 10조 원이라고 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에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왔는데요. LS그룹, LG화학, SK온,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은 모두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확정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취임 반년을 맞은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도 새만금에 불어온 변혁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김 청장의 새만금 개발 목표는요, 첨단 전략산업과 그리고 식품, 그리고 컨벤션의 3대 허브 조성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새만금이 우리나라와 전라북도 전략적 거점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통, 물류 등 기반시설 조성에 명운을 걸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철학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새만금 개발청장이 그리는 새만금에 대한 밑그림은 바로 첨단 전략산업, 식품, 컨벤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광들, 관광, 그리고 식품,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어떻습니까? 허브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의 청사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 청장은 이처럼 투자 열기가 뜨거운 2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2차전지 분야는 당연히 중심이 되겠죠. 첨단 전략산업 허브를 조성하고 산업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새만금 사업 전체로 확대해 나간다라는 전략이고, 그중 하나가 바로 식품 허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이 들어오면서 식품에 대한 허브, 이런 이야기가 줄곧 나오고 있는데요.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 그리고 신항만을 포함한 기반시설 등 강점을 활용해서 글로벌 식품 가공 유통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관광 레저 용지의 기능을 고도화해서 새만금의 컨벤션 허브도 조성한다. 김 청장은 이렇게 3대 허브 간 연계를 통하여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러한 구상이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민, 관, 산, 학, 연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김 청장은 새만금은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낼 사업이라며, 새만금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재수립까지도 추진 중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새만금의 어떤 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짜야 된다. 지금 현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고 한 차원에서 기본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는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그래서 최근 들어서 SOC 감액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난리이긴 한데요.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예산안, 최종 예산에 대한 부분들, 과연 SOC 인프라를 깔기 위한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 또한 복원이 될지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볼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첨단, 식품, 그리고 어떻습니까? 컨벤션,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런 허브로, 국제적 허브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 항만, 철도가 당연히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바로 새만금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히려 투자는 심리가 악화일 때 들어가야 좋은 입지를 좋은 가격에 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3년, 5년 후를 내다봤을 때 그 시점이 좋아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웃풋,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앤온에서 저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만금TV 항상 보시는 여러분들 저희한테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새만금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